4세기 로마의 군사 저술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 당시 기울어가던 로마군을 쇄신하기 위해 저술한 병법서 군사학 농구, 라틴어로 쓰여진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인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뜻이죠. 파켐은 평화를 뜻하는 팍스의 목적격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의 기간, 팍스 로마나는 유례없는 평화를 맞이했지만 오랜 평화로 군사력이 약해지고 이를 쇄신하고자 레나투스는 군사학 논구를 집필했습니다. 로마식 평화는 쉽게 말해 전쟁을 모두 이겨서 적이 없으면 도래하는 평화인 건데,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최고 회의에 쫓기는 존 윅의 처지와 끝내 콘티넨탈 호텔의 성역이 해제되어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호응시켜 파라벨룸을 부제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유명한 9mm 파라벨룸 총탄도 앞서 군사학 농구 구절에서 유래한 장면인데요. 자연스레 작중 존 윅이 사용하는 글록 시리즈를 비롯해 여러 무기들이 이 9mm 파라벨룸 탄환을 사용하죠. 끝으로 윈스턴이 파라벨룸 구절을 직접 말하는 대사도 있습니다. Civis pacem. Parabellum. 파라벨룸 구절은 작중 발레리나의 등 문신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 심판관의 목에는 독일어로 공감이란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심판관을 연기한 배우 아시아 케이트 딜런의 목에 원래 새겨져 있던 문신으로 한 인터뷰에서 직접 이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죠. 그리스에서 파생된 공감이란 단어를 처음 번역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로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때 겪는 경험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면서 번역한 용어입니다. 라면서 일찍이 자신도 어린 나이에 예술을 통해 공감을 느꼈고 삶의 자세도 공감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이런 타투를 새겼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심판관은 공감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라는 점이 역설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영화 초반 칼 던지는 액션은 칼로 하는 눈싸움이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매사추세츠 출신 감독은 어려서부터 눈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칼을 많이 쥐고 하나씩 던지며 그게 빗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실적인 눈싸움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이 장면 이후 얼마 안가 존 윅이 말을 타고 도망칠 때 무단 횡단을 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영화의 감독인 체드 스타일스키죠.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 assistance with your transition, you may look for me in room 217. 심판관은 콘티넨탈 호텔 217호에 머무는데요. 호텔 217호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티븐 킹 샤이닝의 모티브가 됐던 귀신이 나오고 사람이 죽고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른바 유령 호텔로 유명한 스탠리 호텔 217호를 연상하게 합니다. 뭔가 이걸 알고 보면 영화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다니며 호텔에 무장 병력을 보내는 심판관은 무뚝뚝한 외형도 그렇고 마치 217호의 유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에선 두 가지 흥미로운 민당과 관련된 장치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Russian folktale. Alexander Afanasyev. Narodny Ruski Skarsky, 1864. 영화 초반 존 윅은 도서관에서 러시아 민속 이야기를 찾습니다. 러시아 전래 민화로 한국판도 출판되어 있는 이 책은 다름 아닌 바바야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죠. 존 윅의 별명이 바로 바바야가였고요. 러시아 발레단 극장 간판엔 테일 오브 투 울브즈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 내려져 온다는 두 늑대 이야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 서로 싸우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고 하나는 선한 감정, 하나는 악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손자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할아버지는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다며 그 늑대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라고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발레 단장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려 노력한다고 말을 합니다. 존 윅은 그와 반대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로 인한 전투에 계속 먹이를 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그런 가치 판단을 암시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존 윅 시리즈 대대로 여러 액션 영화의 오마주가 가득한데요. 액션씬에서 변주를 주고 헌정을 하는 의미일 텐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영화 초반 도심 한복판에서 도망다니는 존 윅, 그리고 그 뒤 빌딩에선 버스터 키튼의 영화 경찰과 재물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이 수배자로 오인받아 경찰의 추격을 받는 내용으로 추문을 당해 계속 쫓기는 신세인 3편의 존 윅과 일부 상통하는 지점이 있기도 하며, 무엇보다 스턴트 액션의 레전드인 버스터 키튼에 대한 2편에 이은 헌사라고 볼 수 있죠.
존 윅이 도서관 입구 계단을 올라갈 때 기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잠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로키 1편 거리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노래죠. 어니스트를 연기한 인물은 NBA 선수 보반 마라노비치인데요. 사막 유이에서 이소룡의 상대로 NBA 선수 카림 압둘 자바가 나온 장면을 오마주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원래 NBA 선수를 섭외하려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감독은 NBA에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냥 좁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거구의 적과 싸우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구의 스턴트 배우를 찾았는데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NBA 팬이었던 프로듀서가 보반 마라노비치를 섭외했죠. 키가 무려 224cm인 거인 센터로 NBA 선수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축에 속하며 특히 손이 30cm로 매우 큰데 여기서도 그냥 칼을 쓰지 말고 손을 둔기로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리볼버를 조립하는 장면은 석양의 무법자를 연상시키고 오토바이 액션씬은 악녀의 오마주이며 Guns. Lots of guns. 이건 매트릭스의 유명한 대사죠. 감독은 콘티넨탈 호텔 카사블랑카 지점이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리게 카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모로코 카사블랑카에는 미국으로 가기 위한 유럽 전쟁 난민들의 도피처 리게 카페가 있었는데요. 겉으론 일반적인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은 파시즘에 대항하고 난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해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과거 릭과 인연이 있었지만 껄끄러운 관계인 일자와 그의 남편이자 저항운동 지도자 빅터가 릭의 카페에 찾아오고 릭은 처음엔 그들을 거절하지만 이내 동행한다 라는 것이 영화 카사블랑카의 내용으로 다시 존 윅 3로 돌아오면 최고에 있는 당시 나치 독일의 존 윅은 빅터 부부에 소피아는 릭에 대응시키면 소피아가 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피해 맹세 앞에서 결국 도움을 승낙하는 점이 상응하며 카사블랑카 특유의 이국적인 느낌과 낭만성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존 윅 3에선 약간 뜨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사막 아이디어는 키아누 리브스가 먼저 낸 것인데요. 이 편에서 추문을 당한 존 윅이 계속 쫓기는 신세이고 이걸 이용해서 정장을 입은 존 윅이 사막에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독도 응해서 생전 처음 모로코 사막을 가서 현지 탐방을 진행했죠. 영화에선 소피아의 셰퍼드도 중요하게 나오지만 사실 모로코는 고양이의 천국이고 감독도 처음 가서 이에 매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많아 촬영장에선 그들을 격리하기 위해 따로 가벽을 세우고 먹이를 주며 달래야 했죠. Me? I'm more of a cat person myself. 고양이를 좋아하는 제로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그가 뉴욕이 아닌 모로코에 있으면 전투력이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피아의 2마리 개는 사실 5마리가 연기했는데요. 또 이 장면을 위해서 할리베리는 반년간 개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고 전문적인 훈련은 앤드류 심슨이란 유명한 트레이너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영화에 캐스팅된 개들은 할리베리를 잘 따르고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죠. 한편 할리베리의 액션 트레이너는 감독의 아내이자 역시 유명 스턴트 배우인 하이디 머니메이커가 담당하였습니다. 유리 공간에서 존 윅과 싸우는 2명의 닌자를 연기한 배우는 야얀 루이앙과 세세 마리프 라흐만인데요. 각각 레이드 1, 2의 빌런이죠. 인도네시아 정통 무술 살랏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역시 인도네시아 전통 무기인 카람빗이고요. 이들의 액션은 길고 라운드를 여러 개로 구성했는데 감독은 사이사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해서 씬의 호흡을 가다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움을 위해서인지 대화가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지길 원했죠. 여담으로 사실 세세 마리프 라흐만은 배우가 되기 전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한 적이 있어서 영어 소통에도 꽤 능했고 현장에선 유리방 장면에 쓰일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제로를 연기한 배우는 크라잉 프리맨으로 유명한 마크 다카스코스죠.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사이코라고 묘사하며 그런 성격을 액션에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드럽다가 광적으로 변하고 리듬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에서 말이죠.